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4월 중순까지는 너무 한가해서 문제인데 4월 3주차부터는 갑자기 정신없이 바빠질 것 같아요. 3주차에는 마이크로투 나노, 토마토 시스템, 나라셀라의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4주차에도 모니터랩, S바이오메딕스, 프로테옴텍 이렇게 3개의 종목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4월의 첫 타자죠. 마이크로투 나노의 기업 내용과 공모 내용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투 나노. 마이크로도 그렇고 나노도 그렇고 사명에서 아주 뭔가 미세한 무언가를 다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네, MEMS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MEMS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커니컬 시스템의 약자고요.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계나 전자기기가 소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정밀 가공용 첨단 장비와 또 새로운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초소형 기기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초미세 3차원의 기계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반도체 테스트 부품인 프로브카드라는 것을 제조합니다. 프로브카드는 무엇이냐?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 웨이퍼상의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래요. 프로브카드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브 팁이 웨이퍼를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내는데요. 그때 제대로 신호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량품인 거죠. 프로브카드는 이렇게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당연히 불량 칩이 그 다음 후속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반도체의 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프로브 카드는요, 반도체마다 적용되는 그 형태와 구조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크게 낸드 플래시용, D램용, 시스템 반도체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투 나노는 그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매출 비중이 90%를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 반도체의 소자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라서 수율의 향상과 또 원가 절감을 위한 프로브 카드의 중요도는 더 커지고 있어요. 불량품을 정확히 잘 찾아내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분야의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업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반도체 수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기술 속도에 발맞춰서 기술력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이 된 시장이고 그래서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건 매력적일 수가 있겠고요. 회사의 현재 주력 제품이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이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국내 경쟁사만 좀 체크를 해서 보면 TSE와 AMST라는 회사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주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투 나노까지 합쳐서.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큰 고객사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죠. 마이크로투 나노는요.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로는 22년 SK하이닉스 납품업체 중에서 점유율 3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점유율은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였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로의 매출 편중이 매우 심합니다. 22년 기준 SK하이닉스양 매출 비중이 95.6%에 달해요. 제품을 거의 SK하이닉스로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 경쟁사인 TSE는 매출처가 이미 다양하거든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중국의 YMTC까지. 게다가 지금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주요 제품 생산 라인에 대해서 대규모의 감산을 진행해 왔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이크로투 나노의 매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 회사는 진입장벽이 꽤 높은 반도체 프로브 카드 쪽에서 어느 정도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첫째는 SK 하이닉스로의 매출 편중, 둘째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회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서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미 2021년에 중국의 유통사인 밍젠을 파트너사로 확보를 했고요.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에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면서 매출을 확보한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파트너십을 더 강화시켜서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이 중국의 반도체 메이커들이 밀집해 있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좀 매출처를 더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또 아예 중국 현지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안으로 상해에다가 리페어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 또 하반기부터는 현지 생산 라인 일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였어요. 중국이 그동안은 저사양 프로브 카드를 주로 사용해 왔지만 메모리 양산의 기술이 빠르게 좀 고도화되면서 고사양 프로브 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기회를 좀 찾는 듯 합니다. 아직은 회사의 수출 비중이 2.4%밖에 안 되지만 25년에는 29%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기는 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다양화시킬 것이냐. 회사는 지금 낸드 플래시용 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이엔드급 D램용 프로브 카드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D램용은 낸드 플래시용보다 요구되는 기술이 더 많고 또 복잡하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해외 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마이크로투 나노가 프리미엄급 D램용 프로브 카드의 첫 국산화 업체라고 합니다. 요게 그래서 시장에 잘 앞으로 침투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가 좀 잘 이루어진다면 매출 점프업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 시장에도 도전을 합니다. CIS용 프로브 카드고요. CIS는 이미지 센서를 얘기하죠. 자율주행, 로봇, AR, VR 이런 다양한 시장에서 카메라가 계속해서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CIS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가 탐내는 시장이고요. 현재 마이크로투 나노는 SK하이닉스의 CIS 전략에 맞춰서 프로브 카드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향후에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근데 양산되기 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현재 준비 중인 두 가지 제품군 모두 좀 매출 확대에 앞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현재 실적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죠. 매년 보면 매출이 거의 100억 원씩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흐름도 좋고요. 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객사의 D램, 낸드 증산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 이후부터 고객사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네,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급 바뀐 거죠. 재고가 쌓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SK하이닉스는 실제로 감산까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요, 현재까지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감산은 없을 것이고 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올해의 실적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매출과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요.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A와 A 등급을 획득했거든요. 근데 뭐 트리플 A를 받은 건 아니니까 그냥 괜찮은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좋은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볼게요. 총 1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13,500원에서 15,500원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공모 금액은 135억 원에서 155억 원, 작은 규모가 되겠고요.
시가총액도 약 799억 원에서 917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소형 IPO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4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해보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55.60%나 되거든요. 반 이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38.70%나 되고요. 기존 주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 리노공업, NST,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과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1% 이상씩 들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물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리노공업, 그 다음 SBI 인베스트먼트 순서예요. 여기서 1% 이상 개인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지만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와 리노공업의 투자 단가 각각 2,000원과 5,5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공모가 하단인 13,500원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 유통 물량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중에서 리노공업은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로 보유한 주식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핀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프로브카드 분야에서는 메이저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투나노의 기술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 투나노의 기술력과 리노공업의 글로벌 유통망을 결합해서 공동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모를 일이죠. 위험 요소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TSE, 리노공업, 마이크로 컨텍솔, ISC 이런 반도체 검사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어요. 평균 PER은 11.62배로 계산이 되기는 했는데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인 TSE의 PER은 7.96배로 낮다는 거. 그래서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흑자를 잘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추정순이익을 활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감산의 영향으로 올해 실적은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기대치를 담았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서 할인율은 30.99%에서 20.76%, 그냥 적당한 수준을 적용하긴 했지만 이미 기대치가 담긴 터라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밸류에이션 비교해 볼게요. 마이크로투 나노는 밴드 하단 기준의 PER이 13.8배, 상단 기준의 펀은 15.8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단 기준으로도요, 이미 TSE보다 높아요. 저는 그래서 고평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로투 나노의 23년 추정순이익은 47억 원이에요. 여기에 TSE의 PER보다 조금 높은 10배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7,940원이 나왔어요. 2024년, 2025년에 실적이 급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대 주가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모가는 하단 미만에서 확정이 돼야 조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통 물량과 공모가가 좀 유독 불안하기는 합니다.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낮다면 모를까 매수 단가가 공모가 하단보다 아래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또 유통 가는 금액이 확실히 낮은 것도 아니라 딱히 메리트도 없으니까. 그리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할인이 된다면 훨씬 좋겠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과 나오면 다시 전해드릴게요. 배정 물량 볼게요. 배정 물량은 25만 주로 균등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되고요. 한 투에 50% 등급, 청약 한도는 4천 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3,100만 원밖에 청약이 안 되네요. 근데 또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예요. 요거 또 체크를 하시고요.
4월 13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